예, 안녕하세요. 김학용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제2의 아마존, 이런 식으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고요. 이번 동영상에는 직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접 광고 제가 받을 역량이 안 돼서 제가 직접 광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왼쪽에 계시는 분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뭐죠?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뭐, 그, 제프 베조스야, 뭐, 지금 애플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2등을 다투기도 하는데, 1.5조 정도 되는 회사의 사장님이고요. 오른쪽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두 분 모두 제가 보기에는 천재 같고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를 베꼈다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감정 싸움도 좀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흔히 이제 좀 이렇게 프로들은 서로 통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각자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가 제2의 아마존이다라고 이제 주제를 잡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리를 해봤더니 별로 없는 거예요. 핵심 사업 기반 아마존 전자상거래하는 회사고요. 테슬라는 전기차 만들어서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 그다음에 뭐 에너지 회사,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수익원은 어디냐? 아마존은 사실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수수료에서는 돈을 못 법니다. 사실 이쪽에서는 적자고요. 주로 어디서 돈을 버느냐? 제3자 판매, 제3 판매자들한테 그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자신들의 아마존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만들다가 탄생한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제 돈을 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광고 및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 쪽에서 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금 최근에 그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식음료 쪽, 그 다음에 약품, 아마존 파머시 같은 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패션, 뭐 에스크포 알렉사라든지 그런 이제 패션 쪽, 아마존이 자체 그 의류 브랜드가 100개가 넘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쪽 패션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보면은 굉장히 전통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프 베조스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해라. 뭐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라서 가장 기본 의식주, 저는 의식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특이하게 위성 인터넷이나 우주 쪽 사업을 지금 블루 오리진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가 이제 핵심 기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판매하는 거 관련된 부품 판매하는 데서 돈을 벌고 있고요. 솔라시티라고 하는 그 태양광 회사,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 관련된 회사에서 또 돈을 벌고 있고, 실제로 이제 테슬라가 지금 수익을 내는 거는 자동차 판매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다른 자동차 제조사나 전통기업들한테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좀 수익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풀 SD,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죠. 이게 지금 10,00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거가 굉장히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커넥티비티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얘는 돈은 안 됩니다. 하지만 뒤에서 이제 위성 인터넷이 좀 본격화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이게 돈이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이 되고 커넥티비티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만 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다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또 큰 돈을 벌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건 큰 비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로보택시보다는 그 트랜스포트 그 배송 서비스 쪽이 조금 더 저는 비전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뭐 이렇게 위성이나 우주 쪽 관련된 사업은 마찬가지지만 아마존도 자동차 자율주행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회사는 인수도 했고요. 뭐 그런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상이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테슬라가 제2 아마존이 될 것이다라고 한 이유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아마존의 성장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디지털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요. 아마존은 그 get back fast, get big fast, 그 빨리
성공을 하고 크게 성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격 구조를 낮춰야 된다. 가격 구조를 낮추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다운이 될 테니까 고객들이 몰려올 테고 고객 경험이 이제 좋아져서 몰려올 테고 그렇게 되면은 이 고객들이 많으니까 고객들 대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셀러들, 판매자들이 몰려들 거고 판매자들이 많으면은 선택의 여지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객들이 늘어날 테고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기본입니다. 교차 보조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어, 공급측 고객, 수요측 고객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크로스 네트워크 이펙트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회사들은 이 구조를 지금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지금의 1.5조 달러짜리 회사가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2조 달러, 저는 한 3조 달러 이상까지 갈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그 회사가 된 이유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닷컴을 기반으로 해서요. 판매자들, 이쪽에 셀러들이 되겠죠. 공급자 측 고객들 대상으로는 풀필먼트 서비스들, 금융 서비스들, 뭐 기타 다른 부가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 측 고객들 대상으로는 프라임 멤버십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 컨텐츠, 클라우드, 뭐 홀푸드, 필팩, 패시, 의약품이죠. 그다음에 패션, 그다음에 아까 내 신선식품 여기 홀푸드 쪽과 관련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광고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됐고 뭐 AWS나 인공지능 서비스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즉, 이 아마존닷컴은 돈 벌기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걸 확보를 해놨더니만 이용자라는 건 일반 고객도 되겠지만 판매자들이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용자들을 모아놓으니까 돈 벌 구석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묶느냐? 이런 프라임 같은 멤버십 서비스로 묶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매출, 그다음에 캐시플로우,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분기 단위로 이게 돼 있어서 4분기 때 이렇게 점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좀 약간 뭐 오래된 그림이긴 하지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매출은 꾸준히 증가합니다. 익스포넨셜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아마 더 계속 어느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핏을 보게 되면은 뭐 중간중간 적자도 나오고 있다가 2018년 뭐 좀 이르면 2016년 정도부터 어느 정도 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동안에 돈을 버는 족족 다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R&D 쪽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회사가 아마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이제 최근에는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 강력하게 사업을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요. 테슬라의 성장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결국은 이제 아마존 같은 디지털 플라이휠 전략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테슬라는 제조사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업자라기보다는 제조사, 자동차 제조사이기 때문에 섹시한 카, 인제 아마 참 테슬라가 어 2006년이었나요? 2007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스터 플랜 우노를 발표를 합니다. 마스터 플랜이라고만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인제 섹시한 자동차들을 만들겠다 해서 인제 요 라인업을 얘기를 하고요. 그로부터 인제 10년 정도 지난 2016년 정도에 두 번째 마스터 플랜 듀스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서는 요런 추가적인 자동차 자동차 라인업을 더 확대한다. 그리고 인제 에너지 사업을 하고 뭐 그다음에 서비스 사업을 하고 뭐 인제 고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이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자동차 사용자 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전 서비스도 하고요. 충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충전소에서 좀 충전하는 거 불편하거든요. 집에서 태양광 설치하고요. 여기 에너지 파워월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또 같이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자율주행 뭐 오토파일럿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기능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달러에 판매를 한다거나 이제 조만간 월 단위 구독 서비스까지 해서 이걸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3 같은 하드웨어 그다음에 요거 외에도 뭐 파워트레인이나 배터리 쪽 배터리 팩 그쪽 그
들을 많이 전기차 제조사들한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게 되게 되면은 이제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인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위성 로켓 열심히 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인제 커넥티비티 서비스에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사실 또 다른 부분 인제 그 뭐 인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더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업 영역은 다르지만 아마존하고 비즈니스하는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기반 플랫폼을 만들고 이쪽에서 돈을 벌고, 이 기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뭐 비싼 차들도 있죠. 모델 S나 X 같은 경우는 비싸죠. 그다음에 여기 그 로드스터 같은 경우도 인제 굉장히 비쌀 거고, 그다음에 뭐 세미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죠. 그 산업용 차이니까. 그런데 인제 여기 뭐 모델 X나 Y 같은 보급형 차량 만들고요. 조만간 뭐 한 2-3년 정도 후에 $25,000 짜리 전기차를 왕창 찍어낸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인제 차량을 많이 보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렴한 차, 보급형 전기차들을 많이 뿌린 다음에 '돈은 이쪽에서 벌겠다.' 뭐 고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약간 투자를 하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인제 고객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차량 가격을 최대한 싸게 팔다 보니까 그 테슬라가 계속 거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다가 작년에 2019년 3 분기인가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인제 2020년 연간 단위로는 인제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는데, 사실 인제 저도 이때 잠깐 주식을 샀다가 좀 수익을 많이 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됐던 건데요. 저는 뭐 '이 기조는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테슬라하고 아마존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비슷하냐? 저는 비즈니스 전략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아마존부터 살펴보면은요. 아마존은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아까 기반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반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수익 플랫폼을 인제 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기반 플랫폼으로 하고요. 자동차 판매를 기반 플랫폼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다양한 그 수익 플랫폼을 이제 추가하려고 지금 하나하나씩, 일부는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일부는 진행 중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직 인제 뭐 공통점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아마존은 이걸 묶어 두기 위해서 프라임 멤버십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뭐 풀필먼트나 이런 개별적인 그 서비스 플랫폼들이 경쟁자들이 다 있는 분야들이거든요.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하려면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05 년도에 프라임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고객들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이런 아직 멤버십이라는 그런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데, 테슬라 인제 통합 계정이 있는 거죠. 테슬라 어카운트를 하나를 뜨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모든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두 회사가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 기반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해서 실제 수익은 이쪽에서 내는 거고요. 이거를 좀 더 공고히 하게 하기 위해서, 즉 아마존 생태계, 테슬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 통합 서비스를 도입할 하고 있다. 인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는 다르지만 비즈니스 전략 측면에서는 두 회사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컨셉을 이제 크로스 플랫폼과 통합 membership 서비스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플랫폼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는데 그중에 하나는 기반 플랫폼,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게 한 기반 플랫폼이고요. 나머지는 수익 플랫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고객들이 이 통합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 여러 개의 서비스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통합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 다음 플랫폼으로 고객들을 확보할 때 굉장히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서비스를 할 때도 비용을 절감하면서 고객들을 모을 수가 있고요. 인제 그런 컨셉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그 크로스 플랫폼 전략을 쓰는 회사가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들, 그냥 우리가 알 만한 회사들은 거의 다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고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통합 아이디로 지금 묶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도 쿠팡 그 빠른 배송, 로켓 배송 가지고 인제 로켓 와우라고 하는 멤버십 있잖아요. 기본 쿠팡 그 이커머스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멤버십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최근에는 쿠팡 플레이라고 하는 OTT
인제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하면서 아마존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네이버도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면 인제 과연 인제 한번 수치적으로 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테슬라가 제2 아마존이 될 수 있는지. 일단 아직 2020년도 인제 실적 발표가 테슬라는 했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하지 않아서 그냥 좀 추정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은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매출이 45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315억 달러라고 했고요. 수익이 7.2억 달러, 전체 한 2.3% 정도 난다라고 인제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인제 주가가 떨어졌죠. 그 이유가 수익이 2.3% 였지만 이게 인제 탄소 배출량 탄소 판매권 고거에서 인제 수익이 난 부분인데 그걸 빼면 적자가 좀 사실 심합니다. 그리고 인제 이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도 않아 보이기 때문에 좀 빠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인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존하고 테슬라를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은 뭐 한 4분의 3 정도 뭐 그래도 근소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수익 부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 수익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인제 아직은 테슬라가 아마존을 따라가기엔 약간 벅찬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존은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이 완성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시기인데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아마존은 지금 1.6조 달러, 여기 테슬라는 0.75조 달러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인제 자동차 제조사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여기서 인제 거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 매출은 나오지 않았는데 대략 3천억 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비해서 10 배가 더 큰 회사인 거죠. 토요타는 이거보다 좀 더 큽니다. 그런데 그리고 인제 뭐 수익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 시가총액은 이 폭스바겐의 거의 뭐 10배 가깝고요. 뭐 한 10개 자동차 회사의 시총을 다 합친 것보다도 지금 테슬라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인제 한쪽에서는 "야 이거 테슬라의 주가는 거품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테슬라는 뭐 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IT 회사,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충분히 합리화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인제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제자였나요? 예. 29일 날 인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인제 제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7,500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주가 수익률입니다. 주가 수익률이 1,250배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존 같은 경우가 93 배입니다. 그다음에 애플 지금 전 세계 1등 기업이 애플이잖아요. 애플이 35 배입니다. 그리고 인제 아마존보다 애플은 제조사잖아요. 직접 제조는 안 하지만 제조사가 35 배인데 얘네 테슬라는 1,255 배입니다. 40 배가 더 주가가 부풀려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서 그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애플의 수익률은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애플의 주가 수익률 퍼라는 거는 지금 뭐죠? 여기 테슬라의 수익률 약간 그 프로핏이 2% 정도 됐었잖아요. 10배 정도 높다라고 보면은 애플은 지금 한 퍼가 350 정도 테슬라 수준이라고 보면은 350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테슬라의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하시면 이제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 뭐 저는 좀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이제 이 꼭 이렇게 뭐 이게 주가 수익률이 한 350 정도 수준으로 한 4분의 1 정도 가까이 떨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 게임스탑 같이 개미들이 집중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만 뭐 몇백 프로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뛰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것은 사실 주식이라는 건 뭐 미인 대회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만큼 이 주가 수익률도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인제 좀 이제 약간은 인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과열 단계를 지나서 쪼금은 이제 냉혹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싶고요. 심하면은 저는 한 요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 절반 가까이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럼 뭐 과연 계속 뭐 빠지고 여기 아래에서 놀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제 제2의 아마존이라고 했던 거는 아마존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마존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 것이냐? 많은 분들은 인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를 제2의 애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하드웨어 제조사잖아요. 애플도 하드웨어 제조사고요. 하드 스마트폰이지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냐 아니면은 전기차냐, 고것만 다를 뿐이지 비즈니스 구조는 애플하고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그 아이폰을 판매를 해서 그 돈을 벌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튠스라든지 기타 인제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뭐 테슬라 차량을 뭐 돌아다니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제 뭐죠? 어 테슬라를 JF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즈니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테슬라 물론 애플도 저가 폰이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고가를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게 핵심인 제조사입니다.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안 됩니다. 4분기인가는 한 14% 정도인가로 굉장히 다운이 됐을 정도로, 물론 그것도 인제 그 서비스 매출 비중이 14%가 됐다라는 게 기존에는 한 17% 18% 됐다가 14%로 4분기 때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드웨어 판매가 늘었습니다. 하드웨어 판매가 늘으니까 상대적으로 서비스 매출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얘네들은 전체 매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18% 정도 되는데, 그걸로는 저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그 테슬라가 아마존 이상의 회사가 되려면은 애플 따라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구글 따라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구글은 시가총액도 지금 애플보다 작고 그런데 뭐 왜 구글을 따라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답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이 핸드폰 만들어서 돈 버나요? 물론 핸드폰도 일본에 직접 제조도 했고, 옛날에 모토로라도 인수를 해서 뭐 직접 제조도 좀 해 보려고 했었었고, LG전자 통해서 그 무슨 푼도 인제 그 뭐였죠? 이렇게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스마트폰도 인제 제조를 인제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얘네들은 디바이스 만들어서 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자기네들이 개발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스마트폰용 OS를 다양한 제조사들한테 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 1 년에 스마트폰을 1억 대를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뭐 한 3억 대 정도를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안드로이드는 구글은 4억 명 정도의 안드로이드 유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크롬 기반으로 광고 서비스를 한다든지, 구글 플레이 마켓에서 뭐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한다든지, 유튜브에서 광고 서비스를 한다든지, 애드센스, 구글 클라우드 같은 데서 이제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유일하게 인제 네스트 같은 회사를 인수를 해서 하드웨어 회사를 인수를 해서 돈을 벌고도 있긴 하죠. 하드웨어 인제 스마트홈 쪽에 집중을 하고도 있긴 하죠. 근데 인제 이것도 사실은 하드웨어를 많이 판매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제 네스트를 인수를 한 거였는데, 결국은 인제 생활 서비스 쪽에 인공지능을 탑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제 좀 특이하게 요런 그 하드웨어 회사가 인제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라는 겁니다. 안드로이드를 OS를 이 하드웨어 제조사한테 판매하면서 돈을 벌고 사용자 기반을 확보해서 다양한 서비스에서 돈을 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런 사용자 기반을 확보를 하는 거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가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해서 과연 많은 테슬라 이용자를 모을 수 있을까요? 1 년에 지금 50만 60만 정도밖에
그 사용자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장 추가로 이제 독일의 베를린 공장, 그다음에 뭐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 하나 짓는 거 합치면 이제 상하이 공장까지 합치면 4개 정도가 되는데 그거 다 풀로 돌려봤자 200만 대가 안 나옵니다. 맥시멈 해봤자 200만 대 될 텐데 한 150만 대, 160만 대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공장을 더 져봤자 한 3, 400만 대까지 한 몇 년이 지나면 연간 3, 400만 대를 만듭니다. 폭스바겐이 도요다가 1년에 1000만 대 정도를 만들거든요. 물론 뭐 차량 대수를 많이 판매한다라고 해서 그 회사가 뭐 대단한 회사냐 그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애플 같은 회사가 될 거라면 즉 그 서비스 플랫폼 회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결국은 자동차 이용자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직접 제조하는 거는 저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구글처럼 자동차용 OS를 자동차 제조사들한테 판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옛날에 그 내연기관 그 IC 그 비클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엔진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핵심 기술이다 보니까 자동차를 외주 주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가 되면서 배터리, 파워트레인, 뭐 모터 참 그런 것들 다 그냥 일반 부품이거든요. 일반 부품, 전장 부품 사다가 만들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자동차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용 OS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도 직접 자기네 자동차를 제조를 하겠지만 테슬라 OS하고 기타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제3의 자동차 제조사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회사니까 자체적으로 하겠죠. 하지만 뭐 르노 삼성이나 요즘 좀 어려운 쌍용이나 뭐 GM 대우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자기네 그, 그 자동차 디자인에다가 테슬라 OS를 탑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쌍용 자동차가 1년에 뭐 한 20만 대, 15만 대, 20만 대 정도 판매가 되고요. GM 대우도 한 3, 40만 대 정도 판매가 되거든요. 뭐 르노 삼성도 20만 대 정도 판매가 돼요. 다 합치면 한 7, 80만 대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 회사를 한 10개 정도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연간 2, 300만 대 정도의 차량을 더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비즈니스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광고입니다. 제 책, 그 엊그저께 나온 올리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크로스 플랫폼하고 멤버십 전략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 테슬라라는 회사, 네이버라는 회사,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쿠팡하고 11번가 같은 회사 얘기도 나오고요. 카카오 당근마켓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월마트나 스마트홈, 스마트시티도 결국은 크로스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이제 그 10% 할인 받으면 14,400원밖에 안 되니까 테슬라 주식 하나 팔아봤자 진짜 팔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런 책 하나씩 사서 봐주시면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재밌다라면 인터넷에 뭐 추천에 글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교보문고 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사주시면 좀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음에는 뭐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한번 해본다든지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실 제가 요 회사들 말고도 지금은 너무 이제 주가가 떠서 그런데 뭐 펠로톤이라든지 몇몇 회사들 그 한 2, 3년 전에 강의하면서 그런 그 미국 기업들 얘기들을 했다가 대박을 친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얘기도 좀 한번 해드리겠고 그다음에 요즘 아까 이제 여기 아마존이나 테슬라도 그렇긴 하는데 위성 인터넷이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도 제가 좀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어서 그쪽 얘기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